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닥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만 유독 좀 밀렸습니다. 일본과 중국 증시 1%가량 상승했고 코스닥도 소폭의 상승 흐름을 지켜줬지만 우리 증시 대형주들이 다소 부진했던 하루였는데요. 자, 오늘 장은 또 어떻게 점검해 봐야 할지 오늘도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저희 닥터스닥이 명쾌한 해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의 주식 닥터죠. 소문난 주식 맛집의 캡틴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소문난 주식 맛집의 캡틴 정진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 시장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노동절로 인해서 휴장을 했고요. 특별한 이벤트가 없던 가운데 국내 증시 오늘도 좀 방향성을 탐색하면서 종목별 장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3,200선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개장 이후에 낙폭을 살짝 더 이탈하면서 0.5%의 낙폭으로 3,187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했는데 특히 외국인이 3,000억 원 이상 매도세를 주도하는 모습이었고 기관도 함께 동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내내 보합권에서 혼조 양상을 보였는데요. 장 막판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0.14% 오른 1,054선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 막판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좀 일부 섹터로만 수급이 몰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최근에 잠시 숨고르기를 했던 2차 전지주들 오늘도 반등 흐름 이어졌습니다. 하반기에 실적 개선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에 어제 현대차를 비롯한 여러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상승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수소차 관련주들은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또 원자재 관련주들의 급등세도 돋보였습니다. 이 알루미늄 선물 가격이 10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알루미늄 관련주들의 급등세 이어졌고요. 또 철광소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스프레드 개선 기대감으로 철강주들의 상승세도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 화장품이나 카지노, 여행 같은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오늘장 소폭의 상승세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오늘 좀 코스피랑 코스닥 분위기가 다소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관전평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오늘 거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만에 거의 외인들이 매물들을 출회하면서 매도세로 좀 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시장 자체가 코스피의 좀 약세, 장 초반에 약세 흐름 보이면서 오후까지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물을 좀 출회하면서 외인 기관 동반 매도세를 보였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오후 들어서 기관이 그 매도를 좀 축소하면서 그 하락폭을 좀 축소하는 이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낙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보다는 좀 이렇게 제한적인, 네, 이렇게 좀 하방이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선물 옵션 만기일이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두고 아무래도 직접적인 방향을 잡고 적극적인 매수세나 적극적인 매도세보다는 오히려 관망하는 장세, 이러한 흐름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크진 않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종목별 장세, 가는 종목들만 더 가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을 잘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집중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정지인 주식 닥터의 히든 종목이나 노란톡 공략주들은 또 잘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수익률 리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지난주였죠. 23일 날 방송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다크호스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바로 폴더 3 관련주로서 KH 파텍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아무래도 힌지를 독점 공급하다 보니까 지금 폴더 3가 인기가 굉장히 대박 행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인도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대박 행진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관련주들 충분히 강한 상승 흐름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 23일 월요일이었는데요. 그날 다크호스 히든 종목으로 좀 공유해드리면서 24,000원대 좀 공략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일주일 만에 26%가 올랐고요. 지금까지 계속 좀 상승 흐름 보이면서 무려 36% 넘게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 당분간 좀 지속될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또 차익 매물들 나올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서 매매 투자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톡방에서 제가 또 공략주로서 수소차 관련주 지속적으로 좀 노출을 시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 수소 모빌리티 쇼가 있기 때문에 전주부터 제가 2주 전부터 수소차 공략해야 된다. 담아놓으면 단기 급등 나온다라고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좀 공략을 했었는데 2주 전에는 제가 동아화성 15%, 20% 가까이 수익을 내드렸고 반대로 지난주 같은 경우는 SPO셀 같은 경우도 15% 정도 수익을 놔드렸고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센코드 역시 마찬가지로 수차 관련주로서 공략을 해드렸는데 무려 15%나 넘게 상승, 16% 가까이 상승 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시청자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센코 같은 종목을 같이 좀 매매하거나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함께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매일 노란 톡방에서 두 종목, 관심 종목을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좀 오픈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관심 종목이 뭐냐면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관심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매일 두 선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부터 오픈해 드린 뭐 한신기계가 무려 하루 만에 그 당일날 26% 급등을 보였고요. 네. 예, 오늘도 추가적으로 10% 상승하면서 오히려 그 공개했던 그날 대비해서 30% 넘게 단기 상승, 3일 만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심 종목이었죠. 오하임 아이엔트 역시 마찬가지로 장중에 15% 급등을 보였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뭐 동신건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역시 15% 가까이 급등을 보이면서 관심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불스 캡틴의 관심 종목을 매일매일 톡방에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종목들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총 3가지 종목에 대한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드렸던 폴더블폰 관련주 KH 바텍,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함께 덧붙여 주셨고요. 노란톡방 공략주 센코와 한신기계까지 좀 빠르고 높은 수익률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또 이 밖에도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또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불스케틴 주식닥터의 노란톡 공략주 그리고 수익률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서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에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QR코드 활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불스캡틴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4글자 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징 섹터와 업종에 대한 점검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시장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코스피 또 외국인의 매도가 적지 않게 나오면서 좀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 좀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번 주에도 주목해 볼 만한 이벤트가 목요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네. 좀 이를 앞두고 국내 증시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이렇게 좀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1년에 4번은 이렇게 뭐 주식 선물, 그다음에 주식 옵션, 예, 그리고 지수 선물, 지수 옵션 이렇게 4가지 동시 만기일이 겹치다 보니까 이러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마녀가 빗자루로 이렇게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라고 이렇게 좀 혼란스럽다 이런 의미로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좀 통용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좀 잡기보다는 오히려 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관망하는 장세가 좀 며칠간 또 이어지지 않을까,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세보다는 오히려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고 보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무리하게 성급하게 추매하기보다는 좀 지켜보시면서 그냥 홀딩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다음 주가 저희 추석 연휴입니다. 그래서 네. 다음 주는 연휴 전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명절 연휴이기에 앞서 증시에서는 다음 주간 자금 이탈이 또 나올 수 있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악재가 나와서 매물이 출회되는 이러한 상황은 아니고 매수자가 뚜렷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크지 않는 상황에서 매물들이 나오면 시장의 약세 흐름 기조가 좀 보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연휴를 앞두고 좀 시장이 하락을 하죠. 네, 아무래도 그러면,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매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아서 매수세가 받쳐주면 뭐 당연히 지지가 되겠지만 그렇지 네. 않기 때문에 오히려 조그만의 매물 출회들로 인해서 지수에 또 약세 기조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목요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을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보유 종목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좀 보유 전략, 보수적인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이런 흐름들 이어질 수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또 업종 얘기를 해보자면 먼저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또 친환경 자동차 쪽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슈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쿠데타 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기니가 알루미늄의 원료인 보크사이트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전망이 좀 더해지면서 오늘도 관련주도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근데 또 경기 민감주고 원자재 관련주이다 보니까 또 변동성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알루미늄 관련주들 좀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전기차, 그러니까 배터리죠. 배터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니에서 알루미늄 보크사이트 최대로 수출하는 나라,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니의 쿠데타로 인해서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당분간 이런 단기적인 상승은 어쩔 수 없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뭐 현대차 2040년까지 전기차만 출시한다라고 지금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차 생산 차종 전체를 전기차 및 수소차로 친환경 차로 기존 계획을 5년이나 좀 앞당겨서요. 2035년부터 유럽 시장을 공략하겠다라고 좀 선전포고했고요. 2040년에는 전 세계에 판매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포고를 했습니다. 현재 세계 4대 모터쇼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독일에서 뮌헨에서 열리고 있죠. 네. IAA 모빌리티 2021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내비치고 있고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지금 전기차 전환을 빠르게 서두르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지금 자동차가 100대 중에서 지금 전기차가 5대밖에 안 되는데
다섯 대는 예를 들면은 내연기관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지금 전기차 비중이 빠르게 2030년까지는 아마 50%까지 올라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만큼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빠르게 바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각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달에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빅3였죠. 여기에다가 빅3 육성하겠다면서 올해 4조 4천억 원이던 예산을 내년에는 6조 3천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산업도 보다 발전 전략을 세우면서요. 미래차 인프라도 역시 빠르게 확충하겠다라고 좀 밝힌 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미국,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2차 전기차 시대에 빠르게 지금 보급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지금 빠르게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로 전환을 빨리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업체들 있죠. 삼성, SDI, LG화학 이런 배터리 업체들 역시 마찬가지로 투자 확대를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투자 판단에 좋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의 이 친환경차 전환 패러다임이 점점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더불어서 알루미늄 관련주들의 행보도 좀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 제시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 관련주들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의견까지 더해졌으니까 관련주들 흐름 보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좀 중국 관련주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왕이 외교부장이 오는 14일에 한국을 방문하고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넥스트아이 같은 우리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 그런데 원래 중국에서 고위급 인사가 방한을 한다고 하면 화장품이나 엔터 같은 이런 전통적인 중국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잖아요. 네. 근데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은 소폭 오름세에 그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석도 중국에서도 추석이 있죠. 그 명절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중국 관련주들 점검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정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에 우리나라 중국이 한한령을 하면서 화장품 엔터주들 굉장히 크게 악재로 꼽혔었죠. 그러면서 실적도 악화됐었고 경영에 좀 위기가 많이 왔었는데 점차 한 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외교부 장관, 왕이가 계속적으로 방한할 때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중국 소비주 대표적인 게 화장품, 그다음에 마스크팩 이런 것들이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면세점, 그다음에 엔터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 소비주로 포함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이렇게 재료가 노출될 때마다 내한할 때마다 중국의 고위급 인사가 우리나라 올 때마다 이렇게 좀 오히려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상승을 많이 나타냈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한한령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는 아직 크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소비들에 대한 강한 상승, 대세 상승 국면을 갖기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벤트로서 수급이 잠시 단기적으로 며칠 동안에는 확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것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반대로 명절 이후에 다시금 수급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점 고려하시면서 단기적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서 거기에 따라서 참고하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중국 소비주 내에서는 좀 화장품주 위주로 좀 단기적인 수급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연휴 이후에는 다시 한번 수급이 이동할 수 있다라는 전망, 좀 단기적인 전략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화장품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전망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 업종에 대한 처방전과 의견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나 유망 종목 그리고 투자 전략 같은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한 설명 제시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이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이끌 정지인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강의에 나온 내용들은 노란톡방에 또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해 보시고 도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에게 매주 불스 캡틴의 매매 전략을 공유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주식 매매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교육하는 주식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오늘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강의의 내용은 바로 체결 강도로 보는 SIC 지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MACD를 활용해서 매매하는 타점을 좀 말씀을 드렸죠. MACD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 지표로 해서 추세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을 때 충분히 매매할 수 있고 또 하락하는 추세,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많은 종목들을 좀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오늘 준비한 강의는 바로 RSI라는 지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필살 불스 기법은 제가 단기적으로 만든 매매 공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학에 정석이 있듯이 주식 매매하는 데 있어서 정석과 같이 조금 초보자도 누구나 보고 따라할 수 있게끔 좀 쉽게 풀어서 좀 최적화시켰다. 실전 매매에 좀 최적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굉장히 제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의 를 공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급등 패턴,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데이터화해서 그나마 확률 높은 이렇게 매매 전략을 좀 세우면서 이러한 패턴들을 최적화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각종 보조 지표들이 여러 개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MACD 지표랑 이동평균선 MACD 지표랑 그다음에 RSI 지표, 이 두 개만 보조 지표를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초단기법, 단기법 여러 개 정도 이렇게 지금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이 보조 지표까지 딱 맞아떨어지면 더 확률 높은 종목을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RSI란 뭐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너무 대표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체결 강도, 즉 체결한 데 있어서 세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체결 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가가 14일 동안에 하락만 한다. 그러면 RSI는 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가가 14일간 상승만 한다. 그러면 RSI는 100으로 이렇게 기준선을 잡아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0에서 100까지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진동 지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네, RSI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돕고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매수세가 강하면 당연히 시세가 상승하는 게 주가고요. 맞죠? 그다음에 매도세가 강하면 시세가 하락하는 게 이제 주가의 특성입니다. 네, 이러한 주가의 특성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RSI는 100에게 접근했을 때, 100에 근접했을 때, 100에 근접할수록 더 이상의 상승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RSI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이상 하락은 어렵다. 네, 이러한 기준을 두고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 혹은 추가 상승, 이렇게 매매 포인트를 잡아나가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는 항상 상승하고 하락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러한 강도들을 이용해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기 위한 보조 지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러한 매매 타이밍을 잡기 위한 보조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또 중요한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 과매수 구간, 그다음에 과매도 구간. 네, 요 과매수 구간에 근접했을 때는 점점 매도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매도 준비를 하면 되고요. 반대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을 때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준비를 하면서 차츰차츰 모아가면서 매수 준비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실 건데요. 이 지표를 통해서 지금 이 종목, 이 주가가 과연 과매수 구간인지 과매도 구간인지 이것이 파악이 되면 이게 과매수 구간이다. 그러면 굳이 무리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요. 반대로 과매도 구간이다. 그러면 굉장히 저점에서 내가 매수 공략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네, 쉽게 제가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증권사 많은 분들이 이제 이용을 하실 텐데요. 핸드폰으로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PC로 이용하실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차트를 보시면 어느 증권사든 다 이러한 보조 지표들이 있습니다. 보조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트를 보시고 설정을 하실 때 보조 지표를 RSI, 이 지표를 설정을 하시면 추가적으로 하단에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색칠을 칠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래프들 있죠. 이러한 그래프 자체가 다 RSI 지표를 나타내는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화면상으로 좀 10개 표시돼서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두껍게 이렇게 좀 그래프를 따라서 이게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RSI 지표는 이렇게 지금 생긴 거거든요. 이 종목에 A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가 흐름에 대비해서 이 위에 보시면 주가 흐름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거래량 있죠. 또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좀 RSI라는 지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노출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기 숫자를 보시면 됩니다. 요게 70, 그다음에 50, 그다음에 30. 네, 이렇게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0 이상이다. 그러면 과매수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30, 30 아래에 있다. 이 지표의 이 흐름이 30이 아래에 있다. 그러면 지금 과매도 구간이다. 그럼 아까 과매도 구간이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랬어요? 네, 매수 준비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RSI 지표는 이렇게 생겼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50, 30, 7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러한 것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RSI 지표는 기본적으로 14일을 기준으로서 설정을 합니다. 네. 이거를 RSI 지표를 개발한 사람이 14일이 가장 최적화하고 가장 데이터상 가장 맞는다라고 추천을 했기 때문에 RSI 지표는 14일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활용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매수 신호는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매수 신호를 잡는 방법을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또 지표가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네, 제가 좀 표시해 드릴게요. 지금 이게 RSI 지표입니다. 지금 흐름이 이렇게 그래프상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네, 여기가 70이고요. 여기가 30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50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요 30, 요 30이 아래로 하단으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0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이상 하락 지수 주가의 하락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10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가의 상승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이게 저희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걸 백분율을 해서 수치화시킨 게 바로 RSI, 그냥 체결 강도로 인해서 이것을 지표화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30포인트 있죠. 요 30포인트를 돌파하는 구간, 요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매수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돌파하게 되면 약간 중기적으로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국면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중기적인 기준에서는 뭐 몇 년은 아니고요. 뭐 1개월, 2개월, 3개월 뭐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국면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고요. 추가적으로 50선입니다. 이 50선을 돌파하는 이 구간 있죠. 이 구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50선을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주가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매수를 할 수 있는 매매 신호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0 이상입니다. 70 이상에서는 아까 제가 과매도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과매도 구간인데 가장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런 71선 위에서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가장 큽니다. 그래서 70 돌파하고 나서 막 이렇게 굉장히 크게 이렇게 좀 돌파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략할 때 이제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고 이게 단기적으로 공략할 때 오히려 70선 이상에서 돌파했을 때 단기 공략하기엔 굉장히 좋은 매수 신호도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30, 50, 70 생각하시면 되고요. 30 상향 돌파 시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0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스윙적으로 스윙 매매한다 생각하시고 50선 돌파 시에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 신호로 잡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70 이상이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게 상승 탄력이 가장 강할 때가 70선을 돌파할 그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적으로 잡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매도 신호는 어떻게 써야 되나? 네, 매도 신호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 RSI 지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30이고요. 여기가 70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50이에요. 네. 그래서 과매수 구간에서 이미 70선을 이탈했죠. 이 70선 이탈했을 때, 이때 중기적으로 주가의 하락 국면을 하락 국면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고 나서 오히려 좀 이렇게 이탈했을 같은 경우에 매도 신호로 포섭을 하시고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매매 전략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50선 이탈 시 여기가 50선 이탈했다 복구되는 거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50선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50선을 이탈했을 경우에 매도 신호로 간주해서 신호로 간주해서 하향 돌파했을 때 매도 신호로 간주해서 매도 포지션을 잡으시면 되고요. 반대로 30 이하 아까 마찬가지로 과매수 구간에서도 단기적으로 상승 탄력이 가장 셀 때가 70선 돌파할 때거든요. 반대로 30선, 이 30선 아래로 하향 돌파할 때도 하락 압력이 굉장히 강할 때가 이렇게 30선 돌파할 때입니다. 굉장히 이게 0까지 갈 수도 있고요. 굉장히 이게 크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건 굉장히 좋은 그림의 예시라서 잠깐 올랐다 왔지만 어떤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갔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길어질 수가 있는 그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투자 판단에 좀 맥을 잡으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쉬운 매매 방법을 딱 그냥 숫자로서만 여러분들 지금 주식 처음 입문하신 분들 계실 거고 주린이 분들이 더 대부분 많이 계실 건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의 지금 매매 전략들, 매매 기법들을 배우다 보면 이것저것 헷갈리시고 만약 굉장히 복잡하게 되다 보면 결국 하나의 정확한 매매 기법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에 다 엉켜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제가 좀 더 쉽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거 RSI RSI 또 이 흐름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렇게 주가 흐름이 RSI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네, 현재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안 보이실까 봐 제가 좀 굵은 빨간 펜으로 지금 표시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쉬운 매매를 할 때 이렇게 과매도 구간 이탈했을 때는 매도를 해야 된다. 중장기적으로 매도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좀 편하시고요. 네, 그리고 50선, 이 50선을 하향 돌파했을 때 이때도 매도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좀 보기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30선 하향 돌파했을 때도 단기적으로 하락 압력이 굉장히 크니까 이때도 단기로 매도 전략을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때부터 물려있다면 이때는 매도하는 게 의미가 없겠지만 아무튼 이 부근에서 좀 이
매수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이러한 구간이 나온다 싶으면 오히려 매도 전략을 취하는 게 나름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매수 전략 같은 경우에는 30선을 좀 돌파했을 경우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국면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매수 전략을 매수 포지션을 취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51선을 돌파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50%죠. 예, 50% 돌파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매수 전략을 취해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70% 돌파했을 경우에 70% 돌파했을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상승 압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도 짧게 치고 빠지기 하는 매매 전략을 취할 수 있다. 매수 신호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30, 50, 70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RSI 14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지금 매수 타이밍이구나, 매도 타이밍이구나 설정을 하셔서 투자 판단에 좀 참고하시면 좋고요. 제가 오히려 이걸로 RSI 지표로 최근에 굉장히 좋은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센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센코 같은 경우에도 제가 RSI 지표를 활용해서 이게 50%거든요. RSI 지표. 예, 50%인데 50% 돌파한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예, 이날이었는데 제가 바로 강한 상승세를 보인 날이었기도 하고요. 이날만 뭐 10% 넘게 15%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이날만 하더라도 지금 수소차 관련주들이 제가 공략했을 때 강세들이 보여왔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똑같이 센코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리 돌파 기점에서 단기적으로 상승세 이어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진입을 했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세 보이다가 정말 한 일주일 만이죠.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만에 거의 16%, 총 상승한 거는 23% 넘게 상승했는데 실질적으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세웠던 거는 요날 사서 요날 팔았다. 그래서 거의 한 16% 실질적으로 수익 매매를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상승력을 보면 23% 넘게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코 말고도 또 다른 종목이 또 있습니다. 최근에 세경 하이테크 여러분들께도 제가 지폴드3 관련주로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RSI 지표를 활용해서 굉장히 좋은 매매 전략을 세웠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지폴드3에 대한 테마가 엮여 있었기 때문에 그 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종목을 찾았었고 그 종목을 찾고 나서 매수 타점을 잡은 거는 요 기준으로 봤을 때 매수 타점을 잡았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깃발 패턴을 또 그렸던 또 필살 불수기법 기억나시죠? 초단기법을 딱 그린 모습도 보였고요. 어쨌든 이 51선을 통과한 날이 이렇게 길게 상승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이렇게 장대 양봉을 보인 날인데요. 요 다음 날 50선이 계속적으로 50%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6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충분히 매수 고려를 했었고요. 매수 타이밍을 잡았었고 진입하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3, 4일 정도 오르락 내리락 보였지만 진짜 깃발 패턴을 딱 그려지면서 정확하게 야금야금 올라가면서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딱 7거래일 만에 무려 50%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딱 7거래일 만에 50%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보조 지표랑 필살 불수 기법이랑 같이 공통적으로 딱 맞아떨어졌을 때 확률이 그만큼 더 세게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70선을 70%를 돌파했을 때 70% 돌파했을 때의 사례를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윌링스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 맨날 관심 종목 두 종목을 제가 오픈해 드린다고 했죠. 그 중에서도 제가 관심 종목을 오픈해 드린 날 역시 마찬가지로 요 날이었거든요. 매수 타점을 잡는 기준을 딱 봤을 때 이미 깃발 패턴 그려가면서 5일선 타고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 70선, RSI 70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상향 돌파한 날이 이날이에요, 이날. 이날 물론 또 깃발 패턴도 위로 올라간 날이었죠. 그래서 뭐 19,000원, 19,000원 가장 높은 가격이더라도 이건 잡아도 된다, 매수해도 된다라고 강력하게 좀 밀었고
나서 다음 날 거의 25% 상승을 보였고요. 하루 이틀 3일 내내 급등 하락을 변동성을 크게 보였지만 무려 4거래일 만에 40%나 놀라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최근 사례 중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았던 사례를 이렇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매도 전략을 어떻게 세웠냐면 여기 이탈했을 경우에 생각을 하고 이날 매도 전략을 세웠거든요. 바로 그게 이날이었습니다. 뭐 다음 날 추가적으로 다시 반등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충분히 20%가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RSI 지표를 활용해서 매수 타점, 매도 차점을 잡는다면 충분히 굉장히 유용한 매매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고요. 아까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는 보조 지표에 대해서 지금 지난주 MACD, 이번 주 RSI 보조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핵심이고 근간인 것은 필살불수기법입니다. 초단기법, 단기법, 중기법, 장기법 이게 4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 기법 플러스 함께 보조 지표도 함께 사용하시면 충분히 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강도 지표이다. 오늘 배운 RSI를 정리하자면 매도의 강도의 지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패턴들을 계속적으로 내가 매매를 하다 보면 충분히 나도 어떤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갖고 어떤 종목이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이러한 기회들이 충분히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원포인트 주식 레슨은 계속적으로 이어갈 테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 원포인트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실제 매매 노하우가 가득 담긴 원포인트 주식 레슨 들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MACD에 이어서 오늘은 RSI라는 보조 지표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차트에서 분석을 하고 매매에 적응하면 좋을지 잘 참고해 보시고요. 강의 내용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여러 가지 설명들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히든 종목 너무 잘 가니까 또 궁금한데 오늘 어떤 종목인지 힌트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다크호스 히든 종목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장이 다음 주에는 좀 약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안한 시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이벤트가 있고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올 만한 이러한 테마의 섹터의 종목을 공략하는 게 보다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외교 부장이죠. 왕이가 방한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중국의 2인자라고 할 수 있죠. 외교부장 왕이가 방한을 하는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 한중 고위급 이렇게 소통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좀 교류하고 있다라고 좀 밝혔었고요. 내년이 또 한중 수교 30주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앞두고 사드 보복에 대해서 그동안에 한한령을 많이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좀
좀 개선될 여지를 보일 것인가, 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어떻게 좀 논의할 것인가, 그리고 또 올해 있을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 있죠.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지원을 해줄 것인가, 좀 이러한 내용들을 좀 오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 고위급 인사가 방한할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 관련주, 면세점 관련주, 그다음에 뭐 엔터주 관련주들이 카지노 관련주,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장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렇게 중국 소비주 대표적인 게 화장품주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마스크팩이고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화장품 수요가 상당히 떨어졌고, 수요가 굉장히 떨어졌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도 괜히 압박을 많이 받았던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역시 그동안에 굉장히 약세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오히려 지금 굉장히 깊은 낙폭 이후에 반등세 기미를 보이는 쪽이 또 다시 화장품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기대해 볼 수 있는 화장품 관련주 다크호스 히든 종목을 준비해 왔는데요. 네. 제가 공략할 종목은 바로 세화 PNC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세화 PNC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3년 전에 중국 국가식품의약품 총관리국에서 화장품 인허가를 취득을 했습니다. 네, 인허가를 취득했었고요. 중국의 홈쇼핑,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TV 홈쇼핑에 런칭을 했는데요. 무려 완판을 했습니다. 런칭과 동시에 완판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인기, 호응을 얻었다. 그러면서 그때 주가도 굉장히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왔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45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이 연모제, 케어 전문 업체도 계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초 화장품까지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채널, 온라인 채널, 그다음에 해외 채널 모두 다 지금 판매고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성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모레노나 리체네 같은 대표적인 브랜드로 지금 보유하고 있으면서 시장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역시 2년 전에 TV 홈쇼핑, 미국의 4대 TV 홈쇼핑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두 번째 크기의 모레모 화장품을 런칭을 했는데 무려 15만 개나 판매를 할 정도로 굉장히 미국에서 크게 대박 히트를 쳤던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에 또 일본에서 해외 직구 온라인 쇼핑몰이 있는데 해외 직구 쇼핑몰에서 무려 하루 만에 1억 4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점 등이 흥행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보여왔거든요. 최근 들어서 단기적인 조정세를 보여왔지만 이란, 아랍 등 중동 국가를 비롯해서 전 세계 42개국에나 지금 진출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화장품 관련주로서 만약에 시장에서 섹터가 화장품 관련주에 수급이 집중된다 그러면 이 세화 PNC 역시 마찬가지로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다크호스 히든 종목으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란톡 방에서 네.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시장 상황 고려해서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이제 왕의 외교부장 방한 기대감으로 화장품주들의 단기 상승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업종 점검을 해봤는데 관련돼서 수혜주 세화 PNC를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해외 실적이 굉장히 좋고 또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의 기대감도 굉장히 높다는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봤는데요. 자세한 투자 전략 같은 부분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불스 캡틴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 캡틴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 점검과 또 대응 전략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정강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꽉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노란톡방 많이 입장해 주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